호주에서 온 여행 유튜버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가 이번에는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한 짐 더 얹은 채로 말이죠. 한국이 요즘 얼마나 뜨거운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서울을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기 시작한 지 이미 한참 됐는데요. 그런데 이 세 사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장면들 앞에서 차례차례 멈춰 서게 됩니다. 그것도 관광지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이들이 밝힌 이번 서울 여행의 목표는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베큐, DMZ, 쇼핑, 궁궐 투어, 로컬 스포츠 직관, 그리고 맛집 탐방. 한국을 처음 찾은 여행자치고는 꽤 알차게 준비해 온 셈인데요. 그런데 막상 도착 첫날 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계획표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프런트 직원이 이들을 근처 먹자골목으로 직접 안내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사소한 친절 하나가 이들의 서울 첫날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깊은 밤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진 골목. 이들 눈앞에 나타난 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들이었고 그 안은 이 늦은 시각에도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 자정이 넘어 이렇게 환하고 안전한 골목을 걷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정 이후의 골목은 발길을 끊어야 하는 공간이거나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한국 바베큐를 처음으로 직접 먹어본 순간 이 남자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고기 한 점을 집어들고 나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는데요. 10점 만점에 10점. 첫날 밤 자정에 먹은 고기가 10점이라는 겁니다. Night K-barbecue was elite. It was really good. 10 out of 10. 이 남자 아직 한국의 반도 못 봤는데 벌써부터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이 첫날 밤이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합니다. 새벽 2시 반까지 고기를 먹다 잠든 탓에 늦잠을 잔 이들이었지만 거리로 나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좁은 골목골목마다 이어지는 기와 지붕들, 조선시대 건축물 사이로.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풍경은 이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유럽이나 호주에도 오래된 건물은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박물관 안에 갇혀 있거나 철조망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백 년 된 한옥마을을 그냥 걸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감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세 사람에게 찾아온 진짜 선물은 다름 아닌 한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이 닿은 서울 대학생들이 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한 것인데요. 버스를 안내해주고 궁궐 구석구석을 설명해주는 학생들의 모습에 이들은 감동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포토부스에서 사진도 찍으며 하루를 보낸 이들. 헤어지는 순간 이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이 만남이 이번 서울 여행에서 단연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We've just finished our little tour with the girls. They've gone home. They were so nice. 수원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들이 수원에서 선택한 코스는 꽤 독특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의 성곽길을 따라 스탬프 10개를 다 모으는 미션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날 받은 활동지처럼 성곽 곳곳에 안내소를 직접 걸어서 찾아다니며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는데요. 성벽 위를 걷고 언덕을 오르고 문을 지나칠 때마다 찍히는 스탬프 하나하나가 이 남자에게는 진지한 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스탬프 투어라는 발상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관광 인프라 하나를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해 놓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이렇게 체험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관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간 45분을 걸으며 9개의 스탬프를 찍은 이 남자, 마지막 10번째 스탬프를 앞두고는 환호까지 내질렀습니다. 기념품은 그냥 자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작은 자석 하나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기념품보다 중요한 건 이 길을 걸으며 쌓은 기억이라며 걸어온 길의 무게를 담아 이야기했는데요. 수원에서만 하루 종일 2만 보가 넘는 거리를 걸은 이들. 그 발걸음 끝에서 또 한국의 진면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원치킨 골목에서 먹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이미 바베큐로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던 이들이었지만 그날의 치킨 또한 10점 만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달콤하고 바삭한 소스가 겹겹이 입혀진 이 치킨은 수원 현지 대학생
친구들이 특별히 추천해준 곳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원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이들이 향한 곳은 FC 서울 축구 경기장.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지 못해 현장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합니다. 영하 2도의 강추위 속에 앉아 경기를 관람한 이들. 26달러짜리 입장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직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응원 문화, 그리고 추위도 있게 만드는 열기까지. 이들이 살아온 호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국제 경기를 이 가격에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DMZ 투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무게가 다른 날이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직접 목격한 것들, 자유의 다리,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물들, 그리고 망원경으로 직접 들여다본 북한 땅의 고요함. 은 분명 이들이 어떤 여행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부에서는 촬영이 전면 금지였기 때문에 카메라를 내려놓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이 남자는 돌아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북한 도시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불빛이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지는 마을. 창문이 그려져 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집들. 같은 반도 위에서 이렇게나 다른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가장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들은 다시 북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오래 기억될 것들을 남겼습니다. 한국 작가가 단 5분 만에 완성해낸 캐리커처. 1인당 7,000원, 우리 돈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자신의 얼굴을 담은 그림을 받아든 이들은 그 섬세한 완성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이 수준의 캐리커처를 5분 안에 그려주는 사람을 찾는다면 가격은 몇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카페에서의 경험 또한 이들의 기억 속에 특별하게 남았습니다. 1년 뒤에 배달되는 편지를 쓸 수 있는 카페에서 각자 소중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쓴 것인데요. 약혼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결혼식 전날 받아보게 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결혼 전날 열어볼 편지를 서울에서 쓴다는 것. 이 장면이 이 영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노을을 바라보며 일주일간의 서울을 마무리한 이들은 음식도 좋고 풍경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요. 음식도 풍경도 시스템도 좋았지만 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Loved our whole week here. We said it's definitely a place where spending a week is worth it. 낯선 여행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하루를 내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오래 남는 한국의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아도 다녀간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나라. 어쩌면 그게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